근데 제가 유치원 일을 하면서 사실 저는 저녁 있는 삶을 굉장히 원하는 사람이에요. 네네. 왜 유치원 교사는 맨날 야근을 해야 하나라는 생각을 항상 품고 이직을 많이 해왔던 네네.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직을 했던 이유도 나한테 맞는 원을 찾자. 나의 루틴과 원의 루틴이 네. 비슷한 결이 있는 원을 찾자라는 이유로 이직을 계속 해왔던 거기 때문에, 사실 시간 관리의 첫 번째는 나와 맞는 원을 찾기가 가장 좋아요. 네, 그래서 나와 맞는 원이 어떤지, 나와 잘 맞는 원에서의 시간 관리와 맞지 않는 원에서의 시간 관리는 천지 차이예요. 왜냐면 나는 이런 루틴으로 일하고 싶은데 여기는 공동일을 너무 많이 해. 라든지 나는 다 같이 모여서 일하고 싶은 스타일인데 여긴 너무 다 각반에서만 일을 해. 교사실이 없어. 뭐 이런 것들도 시간 관리의 한 요소일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 기준으로도 선택을 했었어요? 네, 내 그럼요. 시간 관리를 위해서? 네네네. 와, 진짜 그럼요. 다르다. 근데 그거를 위해서 선택하기 위해서는 한 원에 2년은 있었어요. 오. 네. 2년은 해보고 그래도 안 되겠다 싶으면 이제 이직을 했던 경험이 있어가지고. 신선한 점입니다. 저같이 이제 그쵸. 취약한 사람들한테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그래서 굉장히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유치원의 루틴과 나의 루틴이 결이 맞는지를 조금 많이 살펴봤었고요. 네네. 저는 공동일 모여서 하는 교사 그런 일보다 혼자 하는 걸 워낙 좋아해가지고 네네. 혼자 일할 수 있는 시간과 같이 일할 수 있는 시간에 그런 배분이 가능한가 네. 그거를 좀 많이 봤었고, 네. 그리고 좀 실질적으로 선생님들이 유치원에서 짜투리 시간을 좀 많이 활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근데 이 짜투리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요즘에는 이제 방과후 과정 시간도 굉장히 길어져서 4시 반까지 거의 아이들을 다 보고 있거든요. 네네. 4시 반까지는 아이들과 함께 있는 그 삶에서 네. 일과에서 네네. 이제 그 이후에 퇴근 시간 전까지 미션 임파서블인 거예요. 네네. 내가 하루 동안 해야 할 일들, 뭐 키즈노트 올리는 거, 저 상담 통화하는 거, 그리고 뭐 이제 뭐 수업 준비, 활동 준비하는 거, 놀이 준비하는 거라든지, 그리고 청소도 그 안에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촬영도 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많은 업무들을 했을 때 짜투리 시간을 얼마나 활용하느냐가 이제 관건이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 짜투리 시간이라는 게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저는 초임들이 시행착오를 겪는 시간 동안 이걸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일치 쓰는데 내가 몇 분 걸리나, 근데 키즈노트 올리는데 내가 몇 분 걸리나, 이게 명확한 기준이 세워져 있어야 된다. 알림장 올리는데 내가 몇 분 걸리나, 전화 상담 통화할 때 평균적으로 심각한 얘기면 몇 분 걸리고 덜 심각하고 확인하는 전화면 몇 분 걸리고, 이런 것들을 교사 스스로 파악해놔야 돼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일 못하고 일이 밀리는 교사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전혀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와, 진짜 이거를 늘 하시는 거죠, 당연하게. 그쵸. 와, 정말 좋은 팁이다. 제가 이걸 언제 배웠냐면요, 제가 초임 때 일 잘하는 선생님을 관찰을 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혼나다 안 되겠어가지고 그럼 관찰을 해보자.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하고 있는 게 뭐였냐면, 이렇게 손에 허리를 탁 쥐고 시계를 보는 거예요. 시계를 보고 시간을 재시는 거예요. 무슨 일 몇 분까지 끝내고 무슨 일 몇 분까지 하겠다. 저거네. 제가 그때 생각이 든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몇 분 걸리는지를 재서 그 시간 안에 끝내고 다음 일을 가자,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간 체크를 하고 난 다음에 해야 할 일은, 이제 만약에 뭐 내가 일치 쓰는 시간이 20분이 걸리고 키즈노트 올리는 시간이 10분이 걸려요. 그러면 저한테 잠깐 10분의 짬이 났어요. 그럼 키즈노트 올리면 돼요. 시간의 양을 보고 그 짜투리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에게 만약에 20분의 시간이 났어요. 그럼 그날은 일치 쓰는 날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짜투리 시간과 내 업무량을 결합을 시켜서 그 일을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활용을 하시면 조금 더 효율적이게 시간을 쓸 수 있다. 왜냐면 진짜 꿀팁이다. 유치원 업무라는 게 사실 끝나지가 않거든요. 그 유치원 서류들을 다 하고 퇴근하려면 퇴근 못해요.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양이거든요. 맞아요. 이 시기부터 2월달까지는 추가적으로 엄청난 일들이 몰려오잖아요. 초임 선생님들은 특히나 처음 맞이하는 지금 이 시기고, 앞으로 어떤 일이 지금 몰려오는지를 아마 감히 상상하지 못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팁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부터 12월부터 2월달까지 선생님들이 어떤 식으로 업무를 이렇게 해나가야 좀 밀리지 않고 할 수 있는지. 일단 제가 볼 때는요,
이제 루틴이 어느 정도 생기신 선생님들은 사실 수월하실 거예요. 루틴에 맞는 일들을 착착착 해내시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남은 시간에 추가적인 업무들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추가적인 뭐 이 시기에 추가적인 업무라고 하면 뭐 생기부 마무리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앨범 같은 거 만들잖아요. 저희 네네. 앨범 만들면 앨범 작업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업무들을 초임 교사들은 알 수가 없거든요. 네, 네. 왜냐면 경력자 교사들은 다 하고 있어요. 네. 이미 뒤에서 다 사진 분류하고 네. 사진 분류. 네. 네, 사기부 다 써놓고 이미 다 하고 있어요. 네네. 근데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알려주지 못하고 있는 것도 네네. 맞거든요. 맞아. 왜냐면 네. 저 선생님은 바쁘니까 이거 먼저 알려줘봤자 네네, 맞아, 일만 맞아. 더 주는 느낌도 맞아. 들고 이 시기에 선생님들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네. 조금 더 선배 선생님이나 아니면 부장 선생님, 주임 선생님, 원감님께 여쭤보시고 계획을 좀 세워놓으시는 게 필요하겠다. 이상적이다. 왜냐면 지금도 이미 일이 밀려있을 텐데 그쵸, 맞아요. 물어봐봤자 못할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짜투리 시간을 짧게 쓰시는 게 네네.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좀 잘 쓰기 위해서는 미래의 일을 먼저 아는 것도 그렇죠. 그래야 시간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어요. 맞아요. 네. 저는 사실 초임 때 되게 힘들었지만 지금 사실 조금 편한 이유가 제 경험도 있겠지만 미래를 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제가 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시간을 자유롭게 쓴다는 거는 내가 앞날을 볼 수 있다는 얘기고 그 앞날을 볼 수 있으려면 질문을 이렇게 잘 하시고 많이 하시고 다녀야 된다. 네. 그 일 밀리는 교사들은요 자기가 왜 밀리는지 모르거든요. 일 밀리는 교사들의 특징과 그 교사들의 해결 방법 이런 게 좀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이 밀리는 교사들의 특징이 자기가 하는 일이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잘 몰라요. 맞아. 네. 그래서 시간 날 때 하지 뭐라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더라고요. 네. 시간 날 때가 언제냐면 주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주말로 모든 일을 밀어놓거나 아니면 아이들 하원하고 하지 뭐 하니까 다 아이들 하원하고 난 고요한 상황에서 이제 일을 하고 싶어서 그러기 때문에 근데 그 안에 사실 일을 못 하거든요. 이미 에너지는 다 떨어졌고 그 안에 아무리 이렇게 조금 속력을 내보려고 해도 오전에 오후에 그만한 시간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시간 날 때 하지 뭐 라는 거는 사실 그 일을 밀어두는데 약간 지름길인 말이기 때문에 자기가 해야 할 업무의 시간을 적당하게 알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사실 성향적으로 멀티태스킹이 조금 안 되는 그런 성향의 선생님들이 있네요. 근데 그런 성향의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멀티태스킹 잘 되는 선생님들은 사실 원장님한테 칭찬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선생님 잠깐 와봐 하면은 그 선생님은 하던 일 탁 멈춰놓고 갔다가 다시 돌아서 다시 탁 시작할 수 있어요. 근데 맞아요. 멀티태스킹이 조금 안 된다 하시는 선생님들은 이거 계속 하다가 이제 오라고 하시니까 갔다가 와서 다시 자기의 일을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냥 다른 일을 또 시작하고 있는 게 의미 없는 일을 시작하고 있다거나 왜냐면 끊겼으니까 뭘 하긴 해야 되는 그 찝찝함은 남아있는데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니까 의미 없는 일만 또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관찰을 통해서 알아시게 된 거예요. 그쵸. 왜냐면 저는 끊임없이 이제 파악을 해서 그 선생님에게 업무를 줘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제가 중간 관리자니까 이게 업무라는 것도 선생님의 성향에 맞게 줘야 또 그게 좀 원에 도움이 많이 되는 거고 그 원에 도움이 된다는 건 저희 칼퇴에 또 도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 관찰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멀티태스킹이 조금 어려우신 선생님들은 기록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록이 필요한 거고 다이어리가 필요한 거예요. 기록을 해두시면 내가 잠깐 이 일에 엇나가서 다른 일을 하게 됐더라도 결국엔 다시 순서에 맞게 돌아오게 되거든요. 내가 방금 했던 일을 돌아오게 되기도 하고 그 일이 기억이 안 난다. 그럼 일단 기록되어 있는 것부터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추천을 드려요. 제가 궁금한 게 자기 일에 대한 시간을 파악을 하라고 하셨잖아요. 학부모들한테 전화를 할 때 그럼 실제로 시간을 재고 있나요? 초임들은 실제로 시간을 좀 쟀으면 좋겠어요. 녹음도 했으면 좋겠고요. 녹음도 사실 녹음까지도 했으면 좋겠고 그런 식으로 조금 더 시간이 들여지는 것 같지만 멀리 봤을 때는 나의 일을 더 효율적이게 하는 방법이거든요. 나의 업무의 시간을 재보고 내가 어떤 스타일로
업무를 하는지 체크해보고 확인해본다는 게 네네. 지금 당장으로 봤을 때는 그거 왜 하고 있어? 빨리 할 게 얼마나 너무 많은데? 라고 생각하지만 멀리 봤을 때는 저의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시간을 재보셔도 좋고요. 네. 아니면 그냥 제가 하루 일과 중에 내가 시간을 얼마나 소비했나를 그냥 나중에 퇴근하기 직전에 파악해볼 수도 있고 내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했었지? 그럼 이 정도 시간이 걸렸었네? 라고 확인해볼 수도 있고요. 이렇게 선생님이랑 이제 시간 관리에 대해서 얘기해보니까 진짜 이 다이어리는 우리 선생님들이 꼭 쓰셔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업체에서 나오는 공짜 다이어리가 있잖아요. 그거랑 선생님이 하시는 다이어리랑 뭐가 다른지 얘기를 좀 해주세요. 일단 업체에서 나오는 다이어리는 그냥 일반 사무직용이랑 다를 게 없더라고요. 교사를 위한 페이지가 아예 없나요? 없죠. 그냥 먼슬리 있고 그냥 줄 노트로 돼서 나온 것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거기다 이제 뭘 붙여서 이제 사용을 했냐면 하루 이제 놀이 할 수 있는 하루 일과랑 그 다음에 투약, 제가 투약을 좀 많이 깜빡해가지고 저는 제가 하는 업무 중에 투약 업무를 사실 제일 싫어하거든요. 잘 깜빡하는 업무들 항목을 모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틀을 만들어서 이제 프린트해서 붙여가지고 사용하기 시작하게 된 게 이제 마주 다이어리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반 다이어리랑 다른 점은 이런 것들이 써있다는 거예요. 하루 일과를 쓸 수 있고 투약하는 친구들, 뭐 차량 안 타는 친구들, 결석한 친구들, 놀이 지원이나 놀이 수업 준비 이런 것들을 써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활용을 할 수 있는 칸들을 제가 이제 만들어서 한 게 이제 마주 다이어리하고 일반 다이어리하고 이제 차이점이라고. 그러면 그런 거를 투약이나 뭐 전달사항 같은 것도 그 바로바로 적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일과 중에서 그 다이어리 펴놓고 계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쭉 쓰면서 그 페이지를 그냥 딱 기억을 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아침에 쓰면서 언제 쓰세요? 아침에? 저는 아침에 딱 출근하자마자 써요. 출근하자마자 그 일과를 짜면서 그날 결석한 친구랑 그 다음에 키즈노트에 올라오는 투약 친구까지 모두 다 적어놔요. 그래서 이거를 매 시간 본다기보다는 하원하기 직전에 한번 열어보면 실수를 방지할 수 있어요. 하원하기 직전에. 그러면 얘 투약 안 했다 하면 차 타기 직전에 어머니 오늘 조금 늦게 먹였습니다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다이어리를 좀 써놓고 관리하고 있고 퇴근하기 직전에 한 번 더 봐요. 왜냐면 퇴근하기 직전에 이제 업무 확인하려고 내가 오늘 꼭 했어야 됐던 업무들을 했나. 그리고 그 초임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뭐 이게 활동 종이 나가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안내문 나가라고 하는 거를 항상 저만 빠뜨리고 안 나간다든지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럼 이제 그런 거는 전날 써놓으면 좀 빠뜨리지 않고 보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이 출근하고서 하루를 정리하고 아이들 하원하기 전에 한번 훑는 게 이게 굉장히 팁이네요. 이 23년도 내년도 다이어리를 좀 소개를 좀 해주세요. 지금 올해 다이어리를 미리 써보고 있었어요. 너무 예쁘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조금 더 고경력자 선생님들을 위해서 만든 다이어리고요. 앞에 내용은 뭐 다 비슷해요. 이렇게 행사나 뭐 생일 이런 것도 표시할 수 있게 해놨고 그리고 이렇게 업무 분장이나 학적 변동 사항 같은 것도 넣을 수 있게 해놨고요. 그리고 이제 생기부가 좀 바뀌어가지고 신체 발달 사항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아이들 건강검진을 기록하게 되어 있거든요. 생기부에.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렇게 조금 리뉴얼을 해놨고요. 그리고 제가 좀 기록하지 않은 페이지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먼슬리랑 주간 업무 기록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해놨어요. 그래서 사실 회의를 하실 때 이게 한 장 넘기면 회의록이거든요. 회의를 하시고 앞에 달력에 그날 행사 체크하시고 그 주에 그러면 뭘 시켜야 돼, 물품을 뭘 시켜야 되고 그 주에 내가 뭘 해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게 조금 더 보기 편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회의록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요청이 들어와서 회의록을 많이 늘렸고 써봤던 선생님들께서 그리고 이 전화 상담을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유치원에서 전화 상담을 정보 파일에다가 해주는데 그걸 전화할 때마다 갖고 와서 펴서 쓰고 하기가 굉장히 불편해요. 저는 그냥 이렇게 다이어리에 적어놓는 게 좀 좋지 않나요? 왜냐면 너무 필수 괜찮다. 유치원 서류는 아니거든요. 그날 전화를 할 예정이면 날짜를 써놓고요. 그냥 옆에 무슨 전화 내가 걸고 싶은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용을 써놓거나
어머님께 전화 오면은 전화 받은 내용만 간략히 써놓을 수 있게 표로 만들었고, 이거는 이제 위클리 다이어리의 좀 다른 점이거든요. 그래서 우와, 일주일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또 그냥 교사 나름대로 항목을 좀 만들 수 있게도 해놨어요. 그래서 그냥 이 칸에 선생님이 만들고 싶은 항목이 있으면 따로 만들어서 쓰셔도 되고, 아니면 옆에 있는 항목 보시고 그대로 쓰셔도 되게끔. 행사를 위해 둔 이유는 그날 하루를 뭐 행사가 있나 그 주를 좀 바로 체크할 수 있게 해놨고, 와, 위치까지. 그 결석생이라든지 차량 안 타는 친구들 파악할 수 있게 해놨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출결이랑 투약도 놓치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만들어놨고요. 그래서 이거는 양장으로 만들어진 다이어리고, 이게 이제 진짜 마주 다이어리 시즌 다이어리거든요. 이 다이어리는 앞에 내용은 똑같은데 이제 선생님들 의견을 반영해서 한눈에 보이게 그래서 조금 저경력자나 초임 선생님들도 쓰시기 좋고, 그냥 일반 그냥 평교사 선생님들도 다 쓰시기 좋은 내용으로 만들었어요. 저 진짜 감탄밖에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와, 우리 선생님하고 또 일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오늘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마주 다이어리가 앞으로 우리 선생님들한테 필수 다이어리가 될 거라는 건 뭐 제가 너무 의심치 않은 것 같고, 우리 선생님들도 마주 다이어리 많이 사랑해 주세요.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